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이웃이라고 하죠.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의 김달성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들을 중심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주 노동자가 한 150만 명 정도 계신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미등록 상태인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40만 명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이분들이 사실 법적인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맡고 계시죠. 뭐랄까 가끔은 내부 식민지 주민 같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기여에 비해서는 권리나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김달성 목사님이 여러 사연을 전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16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는데 정작 16살이 된 딸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못 본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요. 네, 그 사연 저도 기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오늘 바로 이분들의 삶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필리핀 출신 마그 씨, 가명이죠. 40대 남성분이신데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를 찾아오셨다고요. 네, 이분이 이제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에 오셔서 16년 동안 미등록 신분으로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죠. 16년 동안이나요? 네, 그러다가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겨서 센터를 찾으신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미등록 신분이라 더 쉽지 않으셨겠어요. 맞아요. 김달성 목사님 기록을 보면 마그 씨가 이제 아이들 공부 때문에 여기서 버틴다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다고 해요. 아이들 때문에. 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이주 노동자 10분 중에 9분이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특히 미등록 상태일수록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한 해만 봐도 체불액 총액이 1,223억 원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1,200억 원이 넘는다고요? 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사업주 중에 상당수가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임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37.6%나 된다고요. 맞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니까요. 신고하면 너 추방시킨다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기도 하고요. 아, 정말 이중고네요. 그렇죠. 우리 경제가 사실 이분들 노동력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거죠. 라그 씨가 16년 동안 딸을 못 본 것도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현행 제도가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 결합,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 권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을 그냥 노동력으로만 보고 그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삶을 꾸려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좀 간과하는 시선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가족하고 이렇게 강제로 떨어져 지내는 건 노동자 본인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한국에 오지 못하고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쉽고 이게 길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김달성 목사님의 통찰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마그 씨의 눈물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난 때문에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떠나야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저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낯선 땅에서 정말 힘들게 일했던 우리의 어제가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오늘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당신은 이 연결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이다, 선진국이다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렇게 기여하는 분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면 글쎄요, 그게 과연 건강한 성장일까 싶습니다. 그렇죠. 김 목사님처럼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 목소리를 듣고 돕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더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제도적,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달성 목사님 같은 활동가분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해주고 최소한의 가족 결합권이라도 인정하고 이분들을 그냥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이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의 잘못된 제도나 사회적인 무관심이 계속해서 이분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네. 16년 동안 딸 얼굴을 사진으로만 봐야 했던 그 아버지의 눈물. 어쩌면 그게 지금 한국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고통에 계속 눈 감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어려울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김달성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눠본 내용들이 당신에게 어떤 작은 울림이나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웃들의 삶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